2025년 7월 5일 이탈리아 피렌체 중심가에 위치한 베르디 극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엄격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이탈리아 음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1명, 2명, 그리고 곧 전 관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몇 분 동안 이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감동이 단 하나의 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이는 바로 한국의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이었다. 그가 부른 곡은 다름 아닌 스페인 클래식 명곡 그라나다였다. 플라시도 도밍고를 비롯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사랑했던 이 곡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요구한다. 더욱이 오페라의 본고장, 그것도 보수적인 평가로 유명한 피렌체의 베르디 극장에서 이 곡을 부른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태진은 그 무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대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라나다를 그의 방식으로 담백하게 풀어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손태진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국의 트로트나 크로스오버 장르가 이탈리아 관객에게 얼마나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문은 무대가 시작되고 단 몇 분 안에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국적도, 언어도, 장르도 초월해 관객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라나다의 첫 구절이 시작되자마자 객석은 숨을 죽였고 노래가 흐를수록 조명은 더욱 잔잔해졌으며 공간은 하나의 감정으로 묶여갔다. 그날 밤 피렌체에서 벌어진 이 기립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음악 팬들이 보내는 깊은 공감이자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울림에 대한 경의였다. 이 장면은 공연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탈리아 전역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손태진의 무대를 집중 조명했다. 그중 한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음역으로 무대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건드렸다. 왜 손태진은 그라나다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그 짧은 몇 분의 무대가 이토록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을까? 그리고 그날 피렌체에 울려 퍼진 박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날의 무대를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한다. 노래 이전에 있었던 숨결, 무대 위 작은 흔들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관객들의 진심까지.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무대의 정중앙에 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손태진의 무대가 시작되기 전 피렌체 베르디 극장의 분위기는 다소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이었기에 현지 언론과 관계자들의 관심은 컸지만 동시에 낯선 언어와 음악적 배경을 가진 한국 가수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도 공존하고 있었다. 관객 중 일부는 프로그램 북을 넘기며 손태진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장르 표기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크로스오버라는 단어는 아직 이탈리아 대중에게 생소했고 특히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베르디 극장에서는 더더욱 낯선 영역이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오케스트라의 튜닝이 끝나자 사회자는 간단한 소개 멘트로 손태진의 등장을 알렸다. 박수 소리는 예의상 나왔지만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했고 어떤 장식도 없이 단상 하나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좌중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은 시계를 바라보거나 주변을 힐끔거렸다. 모두의 기대는 혹은 무심한 시선은 단 한 곡으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라나다의 전주가 시작되자 극장 안은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피아노와 현악기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손태진은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첫 음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섬세하고 조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에 찬 고요함이 있었다. 고음을 뽐내거나 테크닉을 과시하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는 마치 그 곡 속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처럼 가사를 해석했고
음절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 노래를 이어갔다. 관객의 반응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가슴팍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곁에 있던 남편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이는 무언의 울림이었다. 단순히 잘 부른다는 감탄이 아닌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불쑥 떠올라 마음을 흔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스페인어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진심이 담긴 억양과 호흡은 관객들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무대의 클라이맥스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게 다가왔다.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것과는 달리 손태진은 오히려 마지막 구절을 한음 눌러가며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가장 강한 감정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실천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마자 극장 전체는 정적에 빠졌다. 지휘자도, 연주자도, 그리고 관객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초간의 침묵은 어떤 공연보다도 강렬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건 박수도 아니고 환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관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행위였다. 이어서 또 한 명이 일어섰고 그 다음엔 3명, 그리고 곧 전 관객이 마치 무언의 신호라도 받은 듯이 조용히 일어났다.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친 일부 관객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반응은 마치 감사의 인사 같았다. 이는 연출된 장면이 아니었다. 따로 유도된 것도 음악적 효과로 이끈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 목소리와 진심이 만든 결과였다. 공연 직후 피렌체 현지 언론은 앞다투어 손태진의 무대를 보도했다. 한 일간지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음량이 아니라 기억을 건드렸다. 또 다른 매체는 플라시도 도밍고를 떠올리게 한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SNS에서는 공연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중 한 일본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는 언어도, 문화도 넘어섰다. 이건 음악이라는 언어의 승리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 곡을 수십 번 들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울었다. 이 공연의 의미는 단지 기립박수나 현지 언론의 찬사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음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롯이 전해진 감정의 순간이었다. 한 이탈리아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라나다는 누가 불러도 어려운 곡이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 곡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용기다. 손태진은 그걸 해냈다. 그는 무대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 조용히 녹아들었고 관객은 그 안에서 자기 기억을 발견했다. 무대가 끝난 후 손태진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주최 측 통역을 통해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이 무대는 제가 돋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추억과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불렀습니다. 그 진심이 닿았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짧은 발언은 공연 다음 날 이탈리아 주요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고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호텔 로비에서 짧게 인사만 남긴 채 공항으로 향했다. 마지막까지 조용했고 떠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피렌체의 베르디 극장에서 울려 퍼졌던 목소리와 기립박수는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무대는 사라졌고 조명은 꺼졌으며 악보는 정리되었지만 그 노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피렌체 베르디 극장에는 한동안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기립박수는 이미 멈췄고 조명도 서서히 꺼졌지만 그 안에는 아직 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자리를 지키며 무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언가를 놓고 가기 아쉬운 듯한 기색이었다.
음악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한 곡의 완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고 공감의 실타래를 풀어낸 여정이었다. 이탈리아라는 낯선 땅, 그것도 전통과 자존심이 깃든 클래식의 심장에서. 손태진은 어떤 대단한 테크닉이나 연출도 없이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무대를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이의 과거를, 누군가의 상실을, 또 다른 이의 희망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그가 노래한 것은 스페인어로 된 가곡이었지만 그것이 닿은 감정의 언어는 훨씬 더 넓고 깊었다. 말이 아닌 울림, 소리가 아닌 진심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순간. 그날의 피렌체는 그 진실을 조용히 증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술을 평가하려 들지만 어떤 순간은 그저 느끼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손태진은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증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누가 위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전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전설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전설이 지나간 길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기립박수는 단지 우레와 환호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고요한 진심에 보내는 응답이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감동에 대한 경의였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단 한 번의 무대에만 머물지 않고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 영상으로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느끼며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다시 불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고 싶다. 한 곡으로 전관객을 일으킨 그 무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 한 방향으로 숨을 멈췄던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진심이라는 단어가 음악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났던 하나의 증거일까? 혹시 당신도 그 순간의 감정을 느꼈다면 트로트 365뉴스 기자와 함께 그 울림을 나눠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